석형이가 예능만 보다가 웬일로 클래식을 듣네요. 근데 또다시 예능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석형의 행동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루에 3번도 모자란 매력부자 곰곰 커플, 1일 3꼼을 부르는 곰돌이즈의 매력, 그리고 석형미나 시즌2 내피셜과 러브라인 총정리로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곰돌이즈 러브라인 요약. 두 번째, 석형미나 성격으로 본 러브라인 가능성. 세 번째, 석형 전처 윤신의 내피셜. 총 3장으로 나누어 보았고요. 곰돌이즈의 매력 집중 탐구를 통해 그들의 러브라인 가능성을 함께 알아보아요. 첫 번째, 곰돌이즈 러브라인 요약. 추미나는 도무지 속을 알 수 없는 그의 모습에 답답함을 느끼지만 왠지 관심이 간다. 무뚝뚝하지만 자신의 일에선 프로페셔널하고 세심한 모습에 점점 그가 좋아지는데, 그녀는 중앙정원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 양석형 교수의 애인으로 오해를 했다. 하지만 석형이는 양태양 회장의 상간녀라고 속 시원히 오해를 풀어주었다. 그의 금세 기분이 좋아진 추미나. 아무나 잡아주지 않는다는 깻잎을 잡아준 사이가 되었다. 갑자기 잠수탄 명운원 때문에 당당당을 연속으로 하고도 자신을 몰라주는 것 같아 더 속상한 추미나다. 너무 힘들어 사표도 쓰고 싶었지만 마지막 환자라 생각하고 그녀는 꾹 참아낸다. 전공이 2년차 추미나는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닥뜨리고 첫 집도를 하게 되었지만 용케도 잘 해내고 자기 손으로 산모와 아기 모두를 살릴 수 있었던 놀라운 경험으로 감격의 눈물을 쏟는다. 알고 보니 양석형 교수는 티를 내진 않았지만 뒤에서 그녀를 챙겨주고 있었다. 이렇게 오해하고 풀어지고를 반복하고 점점 그의 진가를 알게 되면서 고백하기로 마음먹는 추미나. 여자가 먼저 고백하면 매력이 반감된다고 대체 누가 말한 것인가? 전 좋아해요 라는 말로 거절의 두려움과 쪽팔림보다는 자신의 감정에 더 충실했던 매력 만렙, 설렘 심쿵의 고백으로 문 남성들에게 심장 어택을 날려주었다. 이렇게 추미나는 고백도 했겠다. 이제 자주 밥도 같이 먹고 양석형 교수님과 두런두런 시간을 보내며 사랑을 키워가는 일만 남은 것 같았는데 전처에게 전화가 온 것이다. 저와 시청자분들도 알고 있는데 슬프게도 그녀 추미나만 모르는 사실. 그녀는 오늘도 양석형 교수님께 저녁 같이 먹자고 러브콜을 했다. 그냥 전화 올 수도 있는 거지, 별일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기엔, 그러기엔 그날이 크리스마스였다. 우리 매력대장 추미나 어떡하죠? 두 번째, 석형미나 성격으로 본 러브라인 가능성. 마마보이 석형. 석형이 동생 지은이를 하늘나라에 보내고 위로를 해주러 석형이네 집에 온 송아. 3, 4년 안 썼다는 이방. 먼지투성이인데다 전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전기가 또 나갔다고 엄마한테 상황을 일일이 전하는 석형. 그런 석형을 보고 커피도 엄마한테 먹어도 되는지 물어보지 그러냐고 하는데 하루 한 잔은 괜찮대 라고 한다. 그것조차 벌써 엄마에게 물어본 석형이다. 우리 엄마 칼국수 좋아하는데 포장해 갈까? 말하는 석형. 엄마 칼국수 좀 사갈까요? 밥 먹고 갈 거예요. 시시콜콜 전화하는 마마보이 석형. 심지어 익준이가 요즘 화장실을 자주 간다고 빈뇨랑 잔뇨감이 심하다는 이야기까지 공유하는 석형이다. 칼국수가 나오자 사진을 찍는 석형. 엄마에게 보내주려고 그런 거겠죠? 석형에게 전화가 오고 준환이 여자친구 생겼는데 여자친구 이름이 비둘기래. 친구들과 있던 모든 이야기들을 엄마와 공유하는 석형. 엄마가 화장실 갈 때조차도 혹시 넘어지실까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석형이다. VIP실에 입원 중인 조영혜. 문 열고 들어서자마자 애교 장착 인사를 하고 엄마 옆에 24시간 붙어 있겠다는 석형. 쭈쭈바 먹으며 다리 떠는 귀여운 석형이 엄마와 친구들 앞에서는 영락없이 아이 같은 석형이다. 나이 40에 엄마 하며 이해할 수 없는 듯한 마마보이적 성격에는 이유가 있었는데, 마마보이가 된 이유. 나이 들면서 바뀐 거. 준환이는 하루아침에 노안이 된 것. 송아는 하루아침에 고양이 알레르기가 생긴 것. 익준이는 우주랑 간 공원에서 꽃이 좋아지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중에 가장 많이 바뀐 사람이 석형이라고 한다. 깜깜한 저녁 빗속에서 목 놓아오는 조영혜. 엄마 나도 좀 데리고 가. 바람피는 남편, 실족사 당한 딸, 그 충격에 뇌출혈까지 있었던 그녀는 우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다만 아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려 했던 것뿐.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석형. 세상 무뚝뚝한 아들이었다고 말하는 준환. 엄마가 독하고 무섭다고 했던 석형이었는데 이때부터 석형이는 마마보이가 되기로 결심한 듯 했다. 신입사원과 산 정상에 있다던 아버지, 동생 지은의 실족사 소식을 듣고 울먹이던 석형이는
석경이는 사실 같은 비행기에서 아버지의 내연녀와 같이 있는 모습을 목격했었다. 석경의 인물 소개에서 보면 이제 날개가 꺾이고 부서진 엄마를 위해 웃고 말하고 따뜻하게 안아주며 엄마를 위해 살아내야 한다 라고 쓰여 있는데요. 유일하게 남은 가족 엄마와 말 한마디를 않던 무뚝뚝한 아들에서 세상 다정하고 애교스러운 아들로 180도 바뀐 이유를 우린 짐작할 수 있다. 석경의 성격, 은둔형, 외톨이, 카톡. 석경이 추구하는 인생관은 최소한의 인간관계 속 최소한의 커뮤니케이션이다. 이번 주 연주곡 뭐냐고 물어보라는 준환. 정원이는 석경이에게 전화하는데 전화를 받지 않고 바로 톡이 온다. 전화는 안 받고 톡은 하는 석경이. 통화하는 게 어색해 전화가 와도 카톡으로 답을 한다. 이런 석경의 모습은 1화 때부터 보여주었는데 전기 공사 중에 두꺼비 집 안 내리고 작업하다가 감전으로 기사 아저씨는 쓰러지고 응급콜이 온 송아 대신 환자와 구급차에 동승하게 된 석형. 올해 운 다 썼다고 마침 의사 두 분이 계셨다고 얘기해 주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전기 기사님은 고마웠는지 석형의 손을 꼭 잡는데요. 스킨십이 어색한 석형이는 살짝 놀라며 있는 힘껏 손을 빼려고 합니다. 이때 환자는 몸을 바르르 떠는데 동료 전기 기사님은 의사인 석형이를 보며 영문을 모르는 표정을 하자 석형이는 추워서 그런 거라 말하며 앰뷸런스 앞좌석을 향해 저 히터 좀 켜주세요 라고 말하다가 다시 동료 전기기사님께 앞에 카톡 좀 히터 강으로 하고 부탁했었죠. 집돌이 대인기피증, 은둔형 외톨이 쫄보, 4개 그랜드 슬래머 완전 싹쓸이. 인물 소개해보면 나이 40에 엄마를 입에 달고 사는 마마보이에 직업이 의사라는 것 빼고는 멀쩡해 보이는 게 거의 없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석형이가 핸드폰을 보고 웃으며 키오스크 노록 주문을 하고 있다. 석형이 캐릭터를 서서히 보여주고 구구주 5인방 각자의 특징을 알려주는 봉쌤. 혼자 예능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석형이 중앙 엘리베이터에 동료 의사와 전공의들이 가득 타 있는 것을 보고 청소 아줌마와 택배 아저씨가 드나드는 굳이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택하는 석형. 프로페셔널 석형. 캐디 성추행 사건에 이어 심영수 의원 장기매매 알선 의혹까지 위기에 봉착한 양태양. 아버지의 악행에 너무도 괴로운 석형. 친구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속상해도 콜라만 3캔째 들이키는 석형이다. 밤에 응급콜이 올까봐 술 한 잔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석형. 콜 올까봐 겁나서 술을 마실 수가 있어야지 콜라 중독 오는 거 아니냐고 말하는 송아에게 했던 말이다. 의사로서 투철한 직업정신을 보여주는 석형. 아이의 성별을 물어보는 젊은 산모. 미리 아이의 옷을 준비하고 싶어서 그런 거라는데 아기 크면 BTS를 시킬까요? 블랙핑크를 시킬까요? 보이그룹과 걸그룹을 예를 들면서 아들인지 딸인지 성별을 알고 싶어 재촉하는 산모에게 샵이요, 잼이요 라고 말했지만 못 알아듣는 산모에게 주민아는 악동 뮤지션이요, 악뮤로 키우세요 라고 센스 있는 답변을 한다. 알다시피 샵과 잼, 악동 뮤지션은 모두 혼성그룹이다. 아들이건 딸이건 생명에 있어서 그 자체로 축복을 받아야 한다는 양석형 교수의 철학과 행여나 원하는 성별이 아닐 경우에 산모의 심경 변화로 아기가 스트레스 받는 부분까지도 생각하는 그의 심중이 느껴지는 장면이었다. 심지어 원하는 성별이 아니어서 임신 중절까지 하는 여러 불법 사례를 우리 매스컴을 통해 보아왔기에 양석형 교수의 답변이 더욱 지혜롭게 느껴졌다. 산부인과 소아외과 협진회의에서 제왕절개를 원하지 않고 질식분만을 원하는 산모. 석형이는 정원의 스케줄도 맞추면서 자연분만을 원하는 산모의 바람까지 맞출 수 있는 유도분만을 하기로 결정하는데요. 이런 모습을 볼 때면 과연 양석형이 은둔형 외톨이가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말도 잘하고 회의를 리드하는 모습이 멋졌는데요. 산모와 아기, 산부인과 일, 자신의 일적인 부분을 말할 때면 사람이 많아도 당황스러워하지 않는 몇 안 되는 중간이죠. 한승주는 문해아 출산을 앞둔 산모에게 혹시 아기가 태어나면 보고 싶으시냐고 묻자 오래 생각하시더니 아기 보면 너무 힘들 것 같다고 하신 산모. 양석형 교수가 아기가 나와 혹시 아기가 울게 되면 음악을 크게 틀어달라고 부탁했다고 하죠. 문해아를 가진 산모를 위해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준비해 두었던 석형. 힘든 일을 겪은 산모에게 트라우마까지 주고 싶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세상 뚱하게 생겨 디테일이라고는 없을 줄 알았다고 하는 한승주. 예상을 뒤집었을 때 우린 반전 매력이라고 하는데 석형이는 그런 반전 매력을 가진 디테일이 있는 곰이었습니다. 차 내부 곳곳을 살펴보며 깨끗하다고 놀라는데요. 이때도 미나는 반전이라고 말하죠. 추미나 성격과 연애. 추미나는 사귀던 남자와 헤어졌다고 하는데요. 연봉을 물어보는 7세 연하남. 아버지가
자기가 뭐 하시냐고도 물어봤다고 하죠. 집안도 좋고 돈도 많을 거라 생각한 남친. 주민아는 그를 어린 나이에 닳고 닳았다고 말합니다. 크리스마스에 남친이랑 커플링하고 첫 키스하는 것이 소원인 미나. 이제 소개팅 그만하고 고백을 해보려고 하는 미나. 마침 그녀의 맘속엔 이미 다른 사람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죠. 산모가 응급 상황이라며 처치실로 오라는 추미나. 헐레벌떡 달려온 석형에게 꽃가루가 날리고 폭죽이 팡팡 터뜨려지고 얼얼해진 석형. 아, 2잔 제일 큰 걸로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하는 추미나. 아이스 아메리카노 차가운 거랑 스콘을 주문하는 석형이었죠. 이미 석형의 커피 스타일을 파악하고 있는 미나입니다. 엄마의 영향으로 해서 남들이 못 알아보는 건 패션이 아니라는 추미나는 패션 철학도 확실한데요. 봉쌤 살롱에서 잿빛 얼굴인데 라며 놀라는 도제학에게 흑진주 메이크업이라고 자신있게 당당히 말하던 추미나입니다. 석형의 논문을 도와준다고 말하는 미나. 영문을 모르는 석형의 눈빛에 눈치채고 자리를 피해주는 익준이. 이렇게라도 핑계를 대고 석형과 함께 밥을 먹고 싶은 추미나. 송아는 세상엔 3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가 맛있는 걸 먹는 게 제일 행복한 사람이 이익준과 김준환이라면 혼자서 먹는 게 제일 맛있는 사람이 양석형이라고 합니다. 송아와 함께 있던 정원이의 예상대로 신서유기를 보면서 라면을 먹고 있는 석형. 라면 드신다는 소문이 의국에서 당직 서는 전공의까지 들려와서 같이 먹으러 왔다는 추미나. 같이 먹어도 되죠? 라며 바로 자리에 앉는 미나. 석형 교수님이 마치기만을 바라며 숨어서 바라보다가 전철역까지 태워달라는 추미나. 역시 대답을 듣기 전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풍경이죠. 시장에서 생선 살 때 고등어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기만 했는데 이미 비닐에 담는 아주머니처럼 고급 스키를 쓰는 추미나. 윗주머니에 콜라와 바지 주머니에 핫바까지. 그런 모습이 귀여운지 환하게 웃는 석형. 좋아하면 왔겠죠? 안정원의 웃음 문자에 이거 나 좋아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는 겨울에게 해준 말입니다. 추미나는 좋아하는 것의 기준은 행동임을 알 수 있는 장면인데요. 그런 소신을 가진 추미나는 항상 행동으로 즉각 보여주는 연애 스타일인 것 같네요. 패션 철학이 투철한 추미나에게 화장도 머리도 제대로 못할 만큼 피곤에 쩔은 상태. 무알콜 맥주를 마시는 추미나. 당당당을 연속으로 하고 있고 자기만 힘드냐고 힘듦을 호소하는 추미나. 하나 있는 동기는 여우 중에 상여우고 담당 교수는 곰새끼 중에 상곰새끼고 도망가고 성실하지도 않은데 왜 은원이한테만 잘해주냐고 서러움이 최고치로 폭발합니다. 커피 2개를 준비해서 오는 추미나. 아아를 좋아하는 석형에게 이제 따 대신 아아를 챙겨줍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아아를 좋아하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추미나인데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따뜻한 커피 드세요 라며 활짝 웃으며 말하는데요. 전날의 모습과는 완전 다른 추미나의 태도입니다. 화가 다 풀린 걸까요? 자신의 서러움을 아아에서 뜨아로 주는 것으로 소심한 복수를 한 거였네요. 석형 미나 러브라인 가능성. 익준이가 송아에게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 준비했던 듀얼리샵의 시계는 4시 33분을 향해 있었고 애니콜 핸드폰까지 4시 33분이었습니다. 추미나가 고백하고 석형이가 내려줄 때 지하철역 표시 기둥이 4와 33이었던 것 보이시나요? 교감의 스파크가 튀었던 정원과 겨울의 수술실 모습에서도 숫자 334가 있었습니다. 신원호 PD와 이유정 작가의 작품에서는 숫자 433의 의미는 남다른데요. 앞서 겨울 정원에서도 이 숫자가 그들의 커플 가능성을 예상했던 대로 커플이 되었고 응답하라 1988 때 봉황당의 시계도 4시 33분을 향했고 어남택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으며 태기 아빠와 진주 엄마까지 커플이 되었었죠. 4분 33초 동안 아무런 연주 없는 침묵의 행위가 곧 음악이라는 파격적인 이 곡은 음악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었는데요. 어떤 연주도 없었지만 그 시간 동안에 오히려 관객들의 소리, 작은 움직임의 소리가 있었죠. 이것이 음악이라고 주장하던 존 케이지. 이를 복선으로 두고 향후 커플이 맺어지게 한 패턴이라면 433의 의미는 추미나의 고백이 있었고 저 좋아해요? 라는 물음에 아니라고 말한 석형이었지만 이 둘은 누가 봐도 서로 잘 어울리는 커플이 되어가는 과정의 소리를 내고 있음을 관객, 즉 시청자분들은
알아챘을 겁니다. 마음에 없는 소리는 석형의 대답 4분 33초라는 곡이 나오기 이전의 음악이었다면 마음의 소리를 표현하지 않았지만 4분 33초의 침묵 속에서도 들리던 소리처럼 석형의 진짜 마음을 시청자들에겐 다 들렸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4와 33이라는 숫자가 곰돌이즈에게도 커플 가능성을 알려주는 복선이길 바라봅니다. 의자를 돌며 추미나 선생이 너 좋아하나 봐? 익준이가 말하자 추미나가 자신에게 고백했다는 것을 털어놓는 석형. 얼굴 보고 일하는데 어색하고 불편해서 따로 좋은 사람 만나라고 이야기했다며 자신은 돌싱이고 복잡한 개인사가 있다고 나랑 엮이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나라 했어 라고 합니다. 이에 익준이는 돌싱이 아니고 개인사가 안 복잡하면 주미나 선생 만난다고 그렇게 말하자 혼자가 좋다며 정말 아무도 안 만나고 싶다고 말하는 석형에게 친구들이 있어도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때가 있다고 잘라내지 말라는 익준. 상처받을까봐 나 때문에 내 주변 상황들로 인해 상처받을까봐 시작이 두려운 석형. 시내가 힘들어하는 거 본 이후로는 두 번 다시 어떤 인연도 안 만들기로 했다는 석형입니다. 석형이는 사실 주미나가 마음에 없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상처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던 것입니다. 직진 고백의 그녀를 일부러 뿌리쳐야 한다고 스스로 마음을 굳게 먹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그런데 강한 부정은 긍정의 다른 표현이잖아요. 술이나 한잔하자는 익준의 말에 머뭇하는 석형에게 당직 선생들도 있잖아 하며 팔대포 만들어 나가는 장면. 이거 어릴 때 한 번씩 하던 놀인데 너무 반갑고 웃긴 장면이었네요. 문득 저런 장면은 애드립인지 지문에 있던 건지 정말 궁금해졌습니다. 언제 응급콜이 올지 몰라 콜라만 마셨던 석형을 술로 이끄는 익준. 일에 대한 책임감으로 마시고 싶었던 술을 늘 미뤄온 것처럼 전처에게 준 상처와 미안함으로 새로운 시작이 두려워 미나의 마음을 밀어냈던 석형. 하고 싶지만 하지 않았던 석형이 이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래. 시간이 아까워. 라는 깨달음이 미나와의 핑크빛 가능성을 더 짙게 만드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준환이는 인생 후반전에 회사 대표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 해보고 안 되면 의사하면 되잖아. 라는 말에 시간이 아까워. 시간이 너무 아깝다고 말하던 석형이었죠. 유언장의 다른 말은 회사 물려받으라는 말. 내 인생에 참 관심 많으셔. 의사는 어머니의 권유로, 결혼은 아버지의 권유로 했던 석형인데요. 이제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겠다는 석형. 물론 밴드를 결성한 것도 있겠지만 그 안에 추미나와의 러브라인도 포함이 될 거라는 강한 추측이 드네요. 병원 앞 스테이크 집에서 7시 반에 저녁 먹자는 미나. 위 카톡 내용을 보면 여전히 적극적인 미나입니다. 추미나 전공이 2 딱딱하고 건조하게 저장돼 있고요. 부담은 갖지 말라지만 꼭 오셨으면 좋겠다는 미나. 미안 친구들이랑 보내를 쓴 다음에 메리 크리스마스를 찍었다가 다시 지우고 보내는 석형. 추미나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싶었지만 다시 마음을 숨기는 석형. 멘트 하나하나에도 신경이 쓰이는 석형입니다. 추미나를 애써 밀어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마음 가까이 들어와 있다는 의미겠죠? 이제 예능 대신 클래식 백선, 비발디 조화의 영감을 듣는 석형이 드라마상에서는 클래식은 3번 정도 나오는데요. 석형이에게 클래식은 안정과 사랑, 희망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로 석형이는 임신 중절 없이 문해아 출산을 결정한 산모에게 트라우마를 주지 않게 하려고 심리적 안정을 위한 음악으로 클래식을 요청했었고, 두 번째는 실족사 당한 동생 지은이와의 추억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것이 바로 동생이 가르쳐준 클래식 캐논곡이었죠. 석형이가 친구들과 밴드 시작 즈음에 음악가 집안이라고 뻥치고 여러 곡들을 앞부분만 칠 줄 알았었는데 캐논은 당시 유일하게 완주할 수 있었던 곡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석형과 미나의 극적인 교감이 일어난 이유인데요. 사표까지 쓰려고 했던 미나가 자신의 첫 집도로 생명의 경이로움을 경험한 후에 그동안 양석형 교수에 대한 오해와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게 됩니다. 석형이도 추미나에게 환자를 잃으면 네가 그만두게 될까봐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아냐고 처음으로 속마음을 표시했죠. 추미나는 그날 그가 좋아하는 알을 건넸고 당당당으로 지쳐있을 때 떡볶이를 사준 사람이 양석형 교수였다는 걸 전해 들었습니다. 석형과 미나는 산부인과에서 일어난 극적인 에피소드를 겪은 후에 석형이는 클래식을 듣습니다. 조화의 영감 협주곡 오피3 넘버 6
서울도시철도공사 현 서울교통공사에서 90년 후반부터 2012년까지 조화의 영감을 환승역 종착 안내방송에 사용했었는데요.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이 바로 환승역 안내방송에 쓰였던 클래식입니다. 지금껏 석형이는 전처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담고 있어서 새로운 시작이 두려웠었는데 송화와 같이 뜨거운 애인 추미나에게로 마음이 옮겨간다는 의미로 사용된 복선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석형이 엄마 조영이는 늘 송화를 탐내하면서 우리 송화라고 노래를 부르고 한 번은 자고 가라는 말을 할 정도로 마음에 들어하죠. 절에서 계단을 내려올 때 엄마를 업어주는 아들 석형이었는데요. 엄마, 오늘 저녁에 비빔국수 먹을까? 라는 말에 조영이는 송화한테 저녁 먹으러 오라고 전화 한번 해보라고 합니다. 얌전하고 참하고 송화가 참 좋다고 말하는데 송화 안 얌전해. 걔 엄청 뜨거운 애야 라는 석형의 말. 이후 장면이 전환되는데 주일 예배 때 무대에서 댄스 찬양을 뜨겁게 하는 송화의 모습이 연결되는데요. 석형이 엄마가 좋아하는 송화의 모습과 석형이가 송화를 좋아하는 진짜 모습은 달랐습니다. 석형이는 자신과 다른 뜨거운 송화의 모습을 좋아했고 익준이보다 먼저 고백을 했었죠. 좋아하는 사람 앞에 용기가 있던 석형이었고 당시의 석형이는 장구경 머리를 위해 험도 하고 나름 꾸몄던 재벌집 아들이었는데요. 석형이가 자주 보는 예능의 의미는 머리가 복잡할 때 선택하는 출구랄까요? 아버지의 바람과 동생의 실족사, 하나밖에 없는 가족, 엄마의 뇌출혈, 이혼의 아픔이 엎친 데 덮치면서 너무나도 큰 아픔을 잠시라도 잊기 위한 선택이었는데요. 추미나와의 교감으로 한층 안정이 된 석형이는 클래식을 꺼내 듣지만 다시 그는 호노라면과 함께 예능을 보는데 그때 마침 추미나가 들어와 저녁 같이 먹자며 본박과 예능을 못 보게 됐었죠. 차갑고 딱딱하게 굳어 있었던 석형의 마음에 재기발랄하고 후진을 모르는 뜨거운 애 추미나가 자꾸 스며드는 것 같아 석형이는 머리가 복잡해졌던 게 아닐까요? 세 번째, 석형의 전처 윤신의 뇌피셜. 이혼이 죄냐? 라는 물음에 이혼은 죄라며 전 와이프에게 미안하다고 자신과 자기 집 때문에 고생만 하고 상처만 주었다는 석형. 이때 준환이는 익준이에게 넌 100번 잘 헤어졌어 라고 말합니다. 시즌1 마지막 석형이 전처의 갑작스런 전화로 곰곰 커플의 행복 캐롤을 한창 돌리던 시청자분들은 깜짝 놀랐을 텐데요. 석형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재산을 탐해서 연락이 온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도 있었습니다. 석형이는 부모님이 정해주신 정략 결혼을 했고 돈과 권력을 가졌던 부모님들이라 아들 상대도 비슷한 레벨의 집안을 며느리로 보았을 것이라 예상되는데요. 친구들이 석형과 전 와이프에게 별말이 없는 것 보면 악질 캐릭터는 아닌 듯이 보입니다. 항인지질 항체 증후군, 임신을 위해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하는데 태반이 만들어지는데 어려움을 겪어 습관성 유산이 되는 산모. 이 산모는 세 번째 임신, 두 번의 유산, 현재 임신 7주차인데요. 잦은 유산으로 인한 죄책감에 눈물을 흘리는 산모는 무덤덤하게 말하는 석형에게 이렇게 말하죠. 교수님은 이런 병 가진 산모들 많이 보시니까 이 정도 병은 병도 아니죠. 유산이 왜 병이에요? 유산은 질병이 아니에요. 산모님도 잘못한 거 없고요. 여러분 이 장면 기억하시죠? 산부인과 의사로서 오래된 경력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아이 유산 부분이 산모의 잘못이 아니라는 확고한 생각을 가진 석형이 앞서 말했던 전 부인에게 고생시키고 나 때문에 라는 부분에서 임신과 유산에 관련된 비슷한 상처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영애는 이혼 조정 마지막 전날 현 변호사는 왜 결혼 안 해? 라는 말에 석형이는 별 좋지도 않은 결혼을 뭐하러 그렇게 하라고 그래? 라고 하죠. 하지만 결혼은 거지 발사계 같아도 우리 아들처럼 잘생기고 멋진 자식이 생겼잖아. 그건 진짜 축복이야 라고 말하는데요. 자식에 대한 각별한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조영애가 아프고 무너지기 전까지는 석형이는 엄마를 무서운 존재라고 여겼었는데요. 아들에 대한 각별한 마음과 한번 꽂히면 지속적으로 말하는 성향 때문에 석형의 전처였던 시내와 엄마 사이에서 임신 문제로 고부간의 갈등이 컸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석형이의 생명에 대한 애착이 남다른 모습은 다음 장면에서도 보여주는데요. 상간녀가 다녀갔다고 말하는 석형, 조문하고 가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임신 6개월 차, 아빠는 없지만 좋은 형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했다 합니다. 듣고만 있었어. 아기 태어나면 유류분인가? 그런 상간녀의 모습이 너무 어이없어서 원성이 자자한 친구들에게 오히려 애가 무슨 죄야? 라고 말한 석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바람 피워 생겨난 자식이고
일이고 그 일이 어머니를 아프게 했음에도 석형이는 아이에 대해서만큼은 마음이 각별합니다. 이건 단순히 산부인과 의사라서 그런 게 아닌 듯이 보입니다. 엄마가 이혼하기로 결심하고 한 달만 있으면 이혼으로 정리가 되는데 기분이 너무 좋다는 석형. 자신이 이혼할 때는 얼마나 슬펐는데 라고 말하는 석형에게 너 아직도 신에 못 잊은 건 아니지? 벌써 잊었지. 잊었는데 가슴 한켠에는 미안함 그런 게 남아있어. 종합해보면 산부인과 장면에서 유산한 산모의 장면이 환자 중에 가장 많이 출연하는데요. 석형이는 부모님이 원하는 결혼을 했고 유독 자식의 각별한 석형이 엄마 조영애는 손주 보기를 손꼽아 기다렸는데 막상 석형의 전처는 그 무언의 압박으로 임신을 하고도 자연유산을 여러 번 경험하고 산부인과 의사로 있는 자신도 아내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면서 아내는 스스로 자책하고 석형이는 마음이 아프고 그런 과정을 겪다가 이혼을 택하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전처에 전화가 온 것은 양태양의 부고 소식을 듣고 연락을 했거나 신우였던 지은의 소식을 뒤늦게나마 듣고 너무 놀라서 위로차 전화가 온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술하고 회복 중인 산모, 남편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산모 남편, 가슴이 몽글몽글해지더라며 화목한 가정에 대한 동경이 있는 석형. 그대 고운 내 사랑 성악처럼 부르는 남편. 태교를 아빠 노래로 했다는 분은 분만실에서 노래를 하죠. 이를 보고 부러운 눈빛. 주민아 역시 가슴이 몽글몽글해진 것 같았습니다. 석형이가 대학 시절 송아에게 고백했었는데요. 석형이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뜨거운 애였죠. 20년 후 지금 석형이 옆에는 뜨거운 고백과 함께 무섭도록 귀엽게 직진으로 다가오는 추미나가 있습니다. 석형이의 대답은 중요하지 않은 추미나.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겠다는 석형과 이미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있는 추미나. 디테일 곰탱이와 충동 직진 곰탱이. 서로는 끌릴 수밖에 없는 곰돌이즈입니다. 이제 둘의 연애로 가슴이 몽글몽글해질 일만 남았는데요. 시즌2에는 전처의 등장으로 약간의 갈등과 긴장을 주되 결국엔 곰곰 커플의 몽글몽글 연애 장면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짙은 초록 섀도우에도 잿빛 흑진주 메이크업에도 꿀리지 않는 자신감, 도망가지 않고 자신의 일에도 충실한 추미나. 대답을 듣기 전에 봉지에 싸그리 담는 고급 연애 스킬의 추미나. 자신의 감정에 솔직한 추미나. 추미나의 사랑을 응원합니다. 시즌2의 마무리쯤엔 무미건조하게 저장돼 있는 추미나 전공이2에서 내 사랑 미나, 우리 미나, 곰돌이2 미나 라고 저장돼 있길 바라면서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그럼 안녕.